우선 제가 전국토 순례, 통일한의사, 음양탕 전도사, 두한조결 반역법 전도사, 우리나라의 국호를 음양화평민족으로 만들고 아울러서 태극기를 보존하자는 운동을 벌이는 강의를 한 지 제법 오래됐습니다. 저 남쪽에서 북쪽까지 전국토를 종주하면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우리 불교 텔레비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욕치기질이거든 먼저 그 마음을 치료하라. 선치기심이라. 깔아드리겠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거든 먼저 그 마음을 치료하라. 심보는 여러분들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나가다가 무, 아니, 비설, 신의, 무색성향, 미촉법할 때 여섯 번째 우리들의 의식기관이자 우리들의 기억의 저장 창고입니다. 심보가 건강하고 그리고 착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을 고칠 수도 있고 나도 고칠 수도 있고 지혜롭게 하고 깨닫게 되어줍니다. 얼마 전 즐거운 소식을 제가 직접 환자분한테 들었는데 어떤 보살님께서 지가 강의하는 걸 들으셨대요. 들었는데 자, 깜짝 퀴즈. 제가 분명히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복습 삼아서 인체를 단순하게 보는 법. 제일 꼭대기에 있는 열을 무슨 열이라고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되어 있죠. 무슨 열? 백회열. 100가지의 모든 맥이 만난다고 해서 백회열. 그 다음에 이 발바닥에서 첫날 밤 패주는 자리 무슨 열? 야, 이제 우리나라 분들 이제 많이 지혜로워졌습니다. 네. 옛날에 할머니들이 어디 가세요? 그러면 나는 정락침 맞으러 가. 정락침 맞으러 가. 정락침은 뭐의 사투리라고요? 경락의 사투리입니다. 사위가 왔는데 뭐 해주시려고 그래요? 횡계닭 좀 해주려고 그래. 애가 양기가 떨어져서 땀이 나고 그래. 횡계가 뭡니까 사실은? 환기. 아유 아랫배가 좀 차가운데 임신 좀 놔야 되겠는데 육모초 좀 어떻게 환으로 만들었는데 육모초가 뭡니까 원래는? 익모초입니다. 자, 오자 교정에 들어서 육모초는 익모초, 횡계는 환기, 정락침은 경락침입니다. 근데 할머니 어디가 아프신데요? 그러니까 허리는 짚으면서 방광이 아파? 할머니 요새 해부학 공부하는 사람 할머니 아니 방광이 아프면 여기 오줌볼을 감싸고 가야죠. 근데 왜 여기를 방광이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무식한 것들. 이 사람아 족태양 방광경도 모르나? 눈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척추 양쪽으로 새끼 발가락까지 내려가는 족태양 방광경 깔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체의 4분의 3을 중원하고 지구의 4분의 3도 물, 인체의 4분의 3도 족태양 방광경. 1년 4시사철에 3분의 1을 중원하는.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나는 방광이 아파. 이 말은 오줌보가 아프다는 게 아니라 방광염이라는 게 아니라 족태양 방광경이 아파. 비록 사투리고 약간은 좀 발음이 틀리긴 하지만 내용은 확실합니다. 자, 용천열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경락 중에서는 족소음 신경에 흐르게 되는데 이거는 양방해부학적으로는 키드니, 오줌을 걸러내는 뭐 신우, 신장염이 있다든가 요새 신부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단순한 커리에 콩팥처럼 생겨서 두 개 달라붙은 신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특이한 형태의 요 가슴 유부열이라는 데서 끝나는 특이한 형태의 경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눈에 안 보이는데 심보가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유명무용이요 말은 있는데 이름은 있는데 형상이 없어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흘러가는데 서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 보였다고는 큰일 납니다. 이건 욕이에요 욕. 이거 한번 보였다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한국의 동양에서 수고름 심포경이라고 그러는 지혜가 흘러가는 자리인데 뱀처럼 지혜롭고 그래서 뱀의 상징입니다. 간교한 지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알지자가 아닌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수고름 심포경은 우리가 사해는 고름 풍목이라고 해서
족고름 관경과 함께, 요거는 족고름 관경에 해당하는데 요거는 수고름 신풍에 해당한다. 고름이란 말이 들어갔거든요. 고름. 그래서 이 골자에서 여러분들 요것만 똑 띄어서 다시 확대를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문자를 딱 옆에다 쓰면은 대골할 때 골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연히 주워들은 지식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 강의하는데 백회열을 뚫어서, 이분이 변비 환자인데 변비를 치료하라고 그랬을까요? 백회열을 침을 놔서 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백회열을 뜸을 뜨라고 그랬을까요? 네, 대단하십니다. 백회열을 침을 놔서 여기를 뚫어주면 인체가 하나의 관으로 보는 거,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인체를 하나의 관처럼 보는 단순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게 세 번째 얘기하나, 앞에 있는 걸 무슨 음이라고 한다고요? 앞전자를 줘서 전음, 위에 있는 걸 후음. 그래서 만약에 설사가 나오거든,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아래가 막히거든, 변비가 생기거든, 소변도 안 나오거든, 여기 치료법을 다르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반복시켜 드리는데, 똥오줌을 못 가리는 설사, 오줌만 가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얘기하려다가 제가 깜빡해가지고 놓친 이야기인데, 약사분들이 제 강의를 십수년 전에 듣고 살짝 양약으로 이뇨제를 넣었더니 설사가 깜짝같이 그쳤어요. 아랫배는 뜨뜻하게 해야 될까요? 차갑게 해야 될까요? 설사 걸렸을 때 일단은 따뜻한 것이 90%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외워서는 안 되는 게, 장질부사라고 하는 거, 장티부스라고 하는 건 열설입니다. 뜨거워서 오는 거기 때문에 큰일 나죠. 뜨거운 약 샀다. 그러니까 예외 없는 법칙은 없으니까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똥과 오줌을 제대로 못 가리니까 오줌길로 가게 하자. 그래서 원래 우리 유식하게 얘기할 때는 수도가 불리하다, 물길 나가는 것이 불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설사라고 그래요. 한의학적인 사고방식 재미나지 않습니까? 무조건 여기서 막 나온다고 이걸 틀어막아서, 예? 그저 옛날에, 지금 뭐 거의 사라졌으니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 특정 상표 이름 돼지표 구리겔이라는 게 있었어요. 돼지표 구리겔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그게 숯가루입니다. 숯가루. 숯가루로 하니까 떫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이걸 막아주겠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심보에 담긴 여러분들의 지식 하나가 사람들을 망치기도 하고 흥하게도 합니다. 무조건 숯가루로 막는다고 좋은 건 아니죠. 어떻게? 순리대로 오줌은 오줌길로 나가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를 유리하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한의학이라는 건 자연 철학입니다. 옛날에 홍수를 잘 다스려 가지고 아주 그 유명했던 임금님 이름이 무슨 임금이라고요? 1번 윤임금님, 2번 순임금님, 3번 여기에 답이 없다. 네? 1번 윤임금님, 두 번째 순임금님, 3번 여기에 답이 없다. 가끔 K형 문제라고 그래서 이렇게 요사모사한 문제도 한 번씩 나옵니다. 윤임금, 순임금은, 윤임금은 아주 너그럽고 태평 세대를 만들었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시찰을 하는데, 당신 이 나라 임금이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농부가, 아, 임금이 무슨 상관이야, 이름이. 날씨 좋고 우선 풍조하고 때 타가지고 우리가 밭 갈고 씨 뿌리고 우리가 먹는데 임금이 뭐예요? 임금 똑 좋아하네. 그러니까 윤임금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해요. 독재잖아. 싫어했겠지요. 윤임금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내가 정치하는 적이 백성들이 모르게, 모의 정치라고 그러죠. 모의 정치, 함이 없는 정치. 원래 큰 덕은요, 공기 같아가지고 옆에 있는 들도 몰라요. 그러나 없어지면 죽죠. 윤임금이 농부가 격양가를 부르면서 임금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 노래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윤임금이 뛸 듯이 기뻤어요. 아, 임금한테 노예가 안 됐구나, 이 나라는. 에? 보통은 기분 나쁘죠.
제가 왕 해봐요. 당장 잡아 쳐넣어라. 응?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내 이름을 모르다니. 윤임금은 안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모르는 걸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이게 실제로 성덕이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쫄다고 왕 시켜놨다가는 다 감옥에다 집어넣지. 김원경 이름 몰랐다고. 독재와 그리고 성인정치, 여민동락, 백성과 더불어 하는 성인정치는 애시당초 게임이 다릅니다. 순임금은 말할 것도 없고 윤임금이 순임금한테 나라를 넘길까 말까 할 적에 윤임금의 두 마누라가 계셨는데 그 두 분을 한번 줘봤대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딸을 주었을까요? 그러면? 딸. 네. 윤임금이 딸 둘을 순한테 줘봤어요. 아니 하나도 힘들어 죽었는데 둘을 가지고 화평하게 잘 산다면 대단한 사람이 세상을 맡겨도 될 거 아니에요. 윤임금이 순임금한테 자기 사랑하는 딸을 둘을 부인을 줬겠어요? 거짓말이죠. 어쨌든 간에 윤임금이 순임금을 테스트한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가운데는 물을 잘 다스려서 태평세대를 만들었던 임금 이름은 없습니다. 정답은 3번. 두 개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정말로 물을 잘 다스린 분일까요? 운임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운임금이 가만히 황하가 범람하는 걸 보니까, 강물이 범람하는 걸 보니까 간단한 생각으로 끝내버렸어요. 어디로 통하면 돼요? 강을 어디로 통하면 돼요? 강은 막아봤자 또 넘치니까. 예,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우리 해인산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은 본래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파랗지도 않고 빨갛지도 않고, 본래 해인산매를 닦는다는 것은 부증불감이라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바다에다가 하천을 연결시켜 놨더니 힘은 들었지만 모든 홍수가 해결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의학은 인체를 소우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똥오줌을 못 가리는 것을 수도분리다, 설사를 수도분리라고 해서 이뇨제를 쓰는 거 얼마나 신비합니까? 양약 중에서 이뇨제를 쓰는 거 조그만한 거 있는데 뭐라고 제가 이름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조금씩 수화설사에 넣었더니 깜짝까지 대변이 굳어지더래요. 물론 아랫배는 좀 따뜻하겠죠. 이번 설날 때 과식해가지고 설사 많이 나시는 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양약일지언정 조금 이뇨제 많이 쓰시면 신장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뇨제 남용하시는 분, 신장이 소변을 걸러내는데 이뇨제를 자꾸 쓰게 되면 신장이 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이 쓰시진 말고, 또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들 맥도날드 베인이라고 하는 서양 사람이 인도 티베트를 여행하다가 250살 먹은 신인을 만나는데, 여러분들 이미 약간 흔책방에 가야 되겠지만 제가 한참 책 좋아하던 30대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베인이라는 사람이 동양 문화를 서양에다가 전파한 명상가인데 250살 먹어도 건장하게 생긴 성자가 하는 말이, 서양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나? 네, 30번, 40번, 50번, 100번 단침이 나오도록 팍팍 씹어 먹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위장은 뭐하고? 네? 위장 편하게 하죠. 그럼 위장 근육은 늘어지겠네. 네? 맥도날드 베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도 의학계 나왔는데 서양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거, 어느 정도 어렸을 때는 돌도 소화시킬 정도로 딱딱한 것도 먹이고 안 씹어 삼키고 후루룩 마셔도 냅둬요. 뭘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전부 다 씹어 먹어라. 그러고 인플루엔자 예방하는 거 맨날 손만 씻으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인류가 이렇게 비난하다니까. 여러분들 열을 막으려면요, 첫째 마음부터 예방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열에는 쾌락적인 열과 그 다음에 비교, 경쟁에 의해서 오는
질투에 의한 열이 있습니다. 이 지구가 멸망을 따면 둘도 망한다니까요. 요즘 불의 심판이 온다니까요. 이건 지나친 쾌락. 이제는 뭐라고 그랬지? 이제 하도 얘기했어요. 다 아시죠? 이제는 다 살았구나. 근데 이제는 몽땅 죽었구나. IAIMG 병도 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무조건 외부에만 돌리지 마세요. 황제 내경의 안내자는 마음입니다. 마음. 지나친 쾌락이 있거든 조심하고, 시기질투로 부글부글 끓거든 좀 칼슘이나 광물질로 우리가 모래로 우리가 기름불을 끄듯이, 말세에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무지무지하게 잘 안 났거든 순은용액이 어떤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의학자 여러분, 말세에는 상화지기가 치성하여 시기질투 경쟁률이 치성하여 모든 암은 대부분 상화지기에서 온다고 이야기했던 저의 주역 선생님이신 아짜산자 아산 선생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서양에서 지금 순은용액이 피부병도 낫고 있고 여러 가지 암도 낫고 있다고 하는 것은 광물성, 우리 몸은 지금 지글지글 끓어요. 지금 기름불로. 신종 인플루엔자 잘 안 잡히거든. 지구가 너무 스포츠 문화, 남을 죽이고 남을 패배시켜서 눈물 먹고 자라는 승부 문화 때문에 오는 건 아닌지, 너무 우리 자식 여기저기 보내가지고 1, 2등을 다투게 하는 건 아닌지, 부모와 선생님들이 상화 바이러스를 조정하지 않는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쾌락적인 열과 질투의 열, 비교 경쟁열, 승부열로 망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안에서 싸잡을 생각은 안 하고 바깥만 때려잡으려고 하도 순리대로 해야죠. 순리대로. 이뇨제를 써서 설사를 잡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우리가 뭐가 맘대로 안 되거든 그 애꿎은 주류 그냥 그 소 다 때려 죽이지 말고, 우리한테는 문제가 없는지 왜 소한테 풀 안 먹이고 왜 다른 동물성을 먹여놓고 나서 그 과보라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2010년 우리 경인년에 화병이 엄청 득세합니다. 지도자 중에서도 퉁퉁한 분들이 아니고 마르고 열이 있어 보이는 분, 특히 곱슬곱슬한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오바마 대통령께서 살이 좀 찌시지 않고 조금 시원한 걸 잡숫고 살이 한 3, 4kg 늘지 않으면 그냥 운기가 그리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지금 운기가 마르고 열이 있는 사람들 큰일 나는 해입니다. 여러분, 미리 제가 경고를 보낼 적에 조심하시지 않고, 다 되고 나서 하의는, 최하의 의사는 치이병한다, 망가진 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붙이면 뱀사자, 이렇게 띄면 자기기자, 반쯤 올리면 이미 이자라면서요. 그래서 하의는 이미 망가진 병을 건드리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수술해봐야 그때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2010년 경인년 우리 순리대로 한번 생각해 가면서 우리 한번 순리대로 인체를 간단하게 보는 법을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보살님께서 변비가 있는데 제가 백회율을 뽕 뚫으라고 그랬어요? 뜸을 뜨라고 그랬어요? 네, 침을 놔서 뚫어달라고 그랬어요. 왜? 인체는 관이기 때문에 관을 갖다가 우회를 막으면 여기도 막히죠. 그리고 여기는 물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스트로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로 넣었다가 우회 막고 뽑아보세요. 안에 물이 있죠. 뿅 뛰면 여기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강의 듣고 제가 한의원에 가서 한의사 보고 여기를 뚫어달라고 그랬대요. 침 놔달라고. 변비가 좋아지셨대요. 보고 계시겠죠, 보살님? 예, 직접 저한테 이실 짓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소한 상식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꿉니다. 심보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장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선지식, 이치가 있는 선지식을 저장하시면 여러분들이 곧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 강원도 황지에서 봉사활동을 끝내고 이번에 가보니까 태백 가는 길이 그냥 쫙 뚫혔어요. 뭐 때문에 뚫혔다고요, 여기가? 네?
도박장 때문에 쫄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황지 그 고의를 넘어서 막 하는데 추운 겨울날인데 눈발은 오다가 그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턱 나가요. 자동차 상식이 하나도 없는 제가 학생들 보고, 그때 코난도 그 9인승짜리 몰고 다닐 때인데 이 후라시를 붙이면서 하는, 이게 뭐 1m 2m가 아니라 깜깜한데 밤 2시에 그 아주 그냥 높은 언덕에서. 그러니 황지 그 택시기사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지나가다가 도대체 당신네들 뭐 하는 거예요? 여차지차는 자기지조차하여? 오, 감사합니다. 앞차지차는 이차져라. 이 시간 절약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저 몰라요, 텔레비전 나왔는데. 모르겠는데요? 어디서 꼬랑지 머리는 길러가지고 사입이 교주처럼 생겼네. 그래요? 애들 앞에서 그냥 택시기사가 입이 좀 험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답답하기는 진짜. 당신 같은 사람이 의사를 하더니 아이고, 아니 자동차 상식 정도는 알고 다녀야지. 예? 그러더니 여러분들 그 자동차 보면 휴즈 박스 있죠? 휴즈 박스에서 와이퍼 필요 없잖아요. 눈 안 오니까. 와이퍼 휴즈를 빡 빼가지고 헤드라이트에 확 끼니까 그냥 천하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냥 정말 저는 완전히 그날 바보 다 됐습니다. 학생 9명 천재 한의과 대학생을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러니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상식이 여러분들 주변을 구제합니다. 설사가 있으면 가볍게 뜸을 떠주는 거 좋겠죠, 심하면은. 그리고 중풍 걸린 사람에게 지난번에 여러분들 새끼손가락에 끄트머리, 여기 소태혈이라고 하는 자리인데, 이 2009년 시작할 적에 제가 열심히 얘기했던 중앙에 있는 모 방송국에서도 얘기하고 이 강의 시작할 적에도 얘기했습니다. 소태혈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게 뚱중풍을 예방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갖다가 일로 이렇게 강하게 긁어주면 뚱뚱한 사람들 중풍을 예방한다고 제가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던 박아무개 선생님이 대중강좌에서 제 강의를 들었는데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쓰러졌어요. 근데 급한 김에 그냥 따드렸네. 그래갖고 그분 5분 안에 따드려가지고 종합병원 안 갔어요. 나중에 몇 번 침 맞으시고 멀쩡하게 입도 안 돌아가고 사지도 안 돌아가고 지금도 건강하게 계실 겁니다. 안녕하신지 모르겠네요. 뭐 교회를 다니신다면 권사님, 절에 다니면 보살님, 사모님 안녕하신지 모르겠네요. 가벼운 상식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심보, 이 심보를 잘 써야 건강하다는 것은 착한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착하기만 하고 곰살구준 친구는 나쁜 친구입니다. 야, 술 먹으러 갈까? 그래. 2차 갈까? 그래. 3차 갈까? 그래. 무조건 긍정만 하는 사람. 때로는 아픈 소리도 할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심보를 여러분들이 잘 쓰는 것은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럼 이 심보를 잘 쓰는 데는 어떤 비결이 있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와 너를 갖다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신건강에 좋은 거고, 언젠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수칙을 내놨는데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라. 왜? 나의 손해가 상대방의 이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백을 잊어버렸는데 몇십만 원 잃어버렸는데 뭐 다 국가 돈이지 뭐 원래 내 돈 있었나. 그래서 마음을 한번 돌리는 거 쉽지 않죠. 옛날에 금산 인삼축제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인천에서 오신 보살님 혹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사모님 세상에 돈 1,000만 원을 들고 오셨어요. 인삼을 사시려고. 현장입니다, 현장. 그런데 이분이 들고 가는데 쓰리꾼이 그거를 낚고쳐서 도망갔어요. 어떤 여자 쓰리꾼이. 그러니까 쭈쭈쭈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를 동네 사람들이 들것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얼른 오셨어요. 그때도 제가 가운데 손가락에 수고름 심포경락이 흘러가는 경락의 제일 끄트머리, 여러분들 끄트머리 닿다는 걸 십선열이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자리가 가운데 심포경락이 목기와 풍기와 화기를 간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피를 좀 뽑아주면
화기가 쑥 내려가요. 분기가 급해가지고 가운데 손가락 양쪽부터 탁 억지로 짤 필요도 없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아휴 살아났네. 그런데 내 돈은 어디 갔나? 경찰이 지금 쫓고 있습니다. 근데 내 얼굴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는데요? 팔 괜찮아요 지금? 말도 잘하신다니까. 이만하기 다행이지 뭐. 우와 여장부시오. 응? 내가 쓰러졌다가 중풍 안 걸리고 일어난 건 다행이지 뭐요. 저 삼성역 근처에 있는 코엑스 박물관, 코엑스 박물관이 코엑스 회관에서 저희들이 한의학 박람회에서 무료 진료를 하는데 한 사모님이 눈이 좀 좀비처럼 허공을 쳐다보면서 들어오세요. 안 보이신다고 그래요. 사모님 뭐 괴로운 일이 있으면 말 좀 마셔. 어디가 아프신데요? 내가 사실 한 15일 전서부터 이 앞니매가 아파서 죽겠어요. 돈 좀 띄셨군요. 한 몇백만 원 띄셨겠지 뭐. 여성들 뭐 몇십만 원 떼도 몇만 원만 떼도 몇천 원만 떼도 내가 집을 나가는 돈을 누가 주소만 가도 두통이 생기는데 이마에 두통이 생겨서 사모님 돈 떼셨군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원래 앞니마 두통은 대부분 재물 손실에서 오는 거고 후두통은 대부분의 감기 처음 올 적에 발열, 열이 나고 항배강수, 목이 뻣뻣하고 혹은 족태양 방광경이라거나 할머니가 정락침 맞으러 가 방광이 아파하는 그런 자리가 열이 오른다면 대체적으로 감성 리듬이 남편이 바람 핀다든가 부인이 춤집을 다닌다든가 뭔가 둘이 감성 리듬이 지금 상처받았을 때 주로 여기가 아픈 거예요. 옆니마가 아프다. 이건 취직은 됐는데 승진이 안 된다든가 국회의원이 떨어졌다든가 아들이 반장 선거에 떨어졌다든가 내가 동장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졌다든가 망신살 버텼을 때 오는 거예요. 사모님을 보니까 돈복도 엉간히 있어 보이고 딱 수태원 폐경에 이게 수태원 폐경이라고 하는 것이 엄지손가락에 흘렸는데 이게 시장시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기 배처럼 이걸 어지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 긁어주면 이게 쥐를 잡는 어질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도 퉁퉁하고 얼굴도 돈복이 붙게 생겼어요. 그래서 몇백만 원 얘기하니까 째려봐요. 그래서 한 몇천만 원 날리셨는가 보라고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듯이 아이고 한의사 소갈머니까 곱게 제가 날린 것만 해도 한 30억 됩니다. 그래도 제가 두통이 올 뻔했어요. 사모님 농담하시지 마십시오니까 뭐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증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한 30억 날라갔는데 공짜치 무료침을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안녕하신지 모르겠네. 그 뒤로 증권으로 회복하셨는지 정말 쇼킹합니다. 여성들 배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도 뭐 또 회복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또 침 치료받듯이 좀 괜찮네 뭐. 또 어디다 베팅하러 갈까? 그러고 우와 이 정도면 뭐 우리 남자들 옛날 얘기죠. 남자들 허풍 그리고 베팅 요새는 여성들이 큰손들이 뒤에서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심보에 바람이 들어가면 허파에 바람 들어간 건 웃다가 들리지만 심보에 허풍이 들어가면 간땡이가 분다고 그래서 똑같이 이 고름기가 잘못 통하면은요 여러분들 간에 바람이 들어갔냐 너는 간땡이가 붙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와 너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내가 이렇지만 딴 놈은 좋겠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화병 없어지는 겁니다. 송사하신다고 해서 화병 들려서 저한테 치료받으시는 분들 송사가 잘 해결되기 전에는 안 낫겠죠. 그러나 입장 바꿔서 그래 내 돈 먹고 잘 살아라 숙생이 안 받고는 못 뺄길 것이다 그러고서 용서하라고까지는 힘들지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나도 아직 용서 못하는 후배들이 많은데 내 돈 안 갚고 있는 애들
마음을 한번 그 사람하고 같이 해버리고요. 같을 여자 마음 심자 아닙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군자가 일생 동안 힘써서 행해야 될 일은 오직 서자 하나니라 그랬어요. 용서할 서자 하나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선과 악을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극단 분리주의라고 하는데, 극이 없고 무극이 없, 극이 커가지고서 태극이라, 그래서 태극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에덴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요, 서방 정토 세계로 들어가는 거요. 10만 8천이 떨어졌다고 하는 게 10악 8사를 제거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은 지금 잠자고 있는 하늘님이 있는데 누가 일깨워지지를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음양원을 통해서 국리법도 배우지만 무심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이 시점입니다. 특히 이제 남북 통일을 앞두고 이제 또 통일 태봐야 나는 내내 연금 받아먹고 그 이상 오르지도 않았다, 북한 사람들 도우다가 뭐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동독 서독 통일됐어도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국경선은 사라져야 됩니다. 쓸데없는 낭비를 초래하고, 우리 동족상전의 비극 기억하죠? 잠자는 하나님을 우리가 일깨워서 이제 조율 철학을 배워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너무너무 바쁜 것이 지금 모든 외국에 우리가 놀러가서, 특히 동남아시아 놀러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 특히 태국에 있는 가이드들이 뭐부터 얘기한다고? 한국 사람 만나면 빨리 먹으세요, 빨리 보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들어가서 빨리 사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약 올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질려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뭐든지 빨리 느리게 걷기 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뒷짐지고 뒤로도 걸어보기 옆으로도 걸어보기, 여러분들이 좀 한유하게 명상하는 시간, 그리고 발걸음 하나하나를 깨어서 한번 걸어보는 시간. 그래서 제가 저 동남아시아에 가보니까 이거는 들고 앞으로 내밀고 놓고 드는구나. 아이고, 어제 저녁에 술도 안 마셨는데 왜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냐? 네, 내가 지금 비틀거리는구나 눈치를 채면서 이 발자국 뛰는 것을 아주 느리게 슬로우 비디오처럼 하는 명상법도 있어요. 여러분, 비파사나 명상의 한 분파인데, 앉아서 아픈 자리 들여다보고 혹시 마음을 주시하는 관심법 혹은 관신법, 탑도리를 상징하는 관신법, 몸을 자꾸 관찰하는 그러한 관심법과 함께 아픈 자리를 주시하는 정심주, 그러나 자기 움직이는 거 하나를 서서히 완벽하게 주시해서 보게 하는 명사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속도 문화 속에서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조율을 느슨하게 느리게 할 필요가 있고, 어린 아이들이 천진한 마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장사희 씨가 부르는 삼식이 노래 중에서 뒷부분이 그 바쁜 어머니들을 위로하는 천진한 어린아이를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고 어느 날 걸어가는 허리가 굽은 꼽추가 된 할머니가 그렇게 불쌍하니까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그 할머니가 나섰대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라도 쪽에 한동안 유명했던 보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할머니 손은 약손, 옆집 개야 짖지 마라 하면서 슬슬 만지면 양약도 안 들어, 한약도 안 들어, 김홍경 넣는 삼침도 안 들어. 고생하는데 할머니가 일로 와라, 내가 만져 좀 하니까 배가 사르르 나섰네.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원적외선이 나온다는, 학설이 아니라 실제 원적외선이 나온대요. 여러분들, 사랑은 의사,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의사를 찾으시는 2010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금호 심침강 제2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오늘 강좌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여러분들은 백코러스를 여러분들이 크게 해주시면 제가 마지막 코멘트를 멋지게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 좋아, 시작. 모든 것은 마음 좋아, 운전사는 이 마음, 자동차는 몸이 일하네, 일체 유심성인 말, 공편 웃겨 차갑다면 즐거운 말 약되고,
쾌락조차 지나치면 두려움이 처방돼 음양관이 작용하는 예외 없는 맘세계 세존께서 강조하는 상호의존 법스세 늘어지면 긴장하고 긴장하면 부르죠. 교만하면 내리깎고 열등하면 칭찬해 절복섭수 승만서원 선덕여왕 흉내내. 계속해서 노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덕여왕의 주인공 덕만공주가 열심히 공부했던 것은 교만한 사람은 절복하고 열등한 사람은 섭수하는 음양관이었습니다. 백코러스 계속 나와주세요. 아싸라비야. 네, 이와 같이 우리 강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금호가 작년도 추석 때 지은 우리 신침가를 배경으로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음양관의 대화로 같이 만나서 우리 진리를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